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우리 몸의 소중한 걸음장치인 신장을 편안하게 돌보는 아주 쉬운 음료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평소 잘 마시던 그 한 잔이 혹시 해로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렇게만 바꾸면 되는구나 하고 안도와 희망을 느끼실 겁니다.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고 어려운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물과 생활에 맞춘 차,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한 교체 요령만 알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아침 공복 레몬물에 숨겨진 함정. 여러분도 아침 공복에 레몬물 마시기를 건강 습관으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터넷에서도 방송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공복에 진한 신맛 음료를 마시면 기대했던 몸을 깨끗하게 하는 효과 대신 속 쓰림이나 옆구리 통증 같은 불편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리를 알고 나면 해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레몬이나 식초는 신맛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차가운 온도로 진한 농도로 마시게 되면 위 점막과 신장에 자극을 주는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는 셈이죠. 음료라는 것은 무엇을 마시느냐보다 언제, 얼마나, 어떤 온도로 마시느냐가 신장 부담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미자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76세에 은퇴하신 교사 선생님이셨는데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공복 레몬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레몬 반 개를 짜서 찬물에 타서 한꺼번에 많이 마셨어요. 처음 한 달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건강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쓰리고 가끔씩 옆구리 부분이 아픈 게 느껴지셨어요. 처음에는 다른 원인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특히 레몬물을 마신 후 30분 정도 지나면 속이 불편해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셨어요.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것은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어느 날 레몬이 떨어져서 그냥 따뜻한 물만 마셨는데 그날은 속 쓰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며칠 더 따뜻한 물만 마셔보니 확실히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아침 첫 잔은 따뜻한 물로 고정하시고 레몬을 드시고 싶을 때는 식후에 충분히 연하게 해서 미지근하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시작한 지 3주 정도 지나자 속 쓰림은 거의 사라졌고 옆구리 통증도 차츰 줄어들었어요. 그분이 특히 놀라셨던 것은 레몬을 아예 끊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시는 시간과 진하기, 온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줄은 몰랐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해결책을 정리해드리면 아침 첫 잔은 따뜻한 물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레몬이나 식초를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식후에 연하게, 미지근하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시는 시간과 진하기만 바꿔도 신장에 가는 자극은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실천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냉장고에 공복에는 따뜻한 물 200ml라고 간단히 메모를 붙여두세요. 레몬이나 식초를 드실 때는 10배 이상 연하게 해서 식후 2시간 뒤에 조금만 드시면 안전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신장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올바른 물 마시기의 과학.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한꺼번에 많이 마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속이 불편하고 화장실만 자주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물도 잘 안 넘어간다며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사실 신장은 한 번에 몰아서 들어오는 물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들어오는 물을 처리할 때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또한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이와 신장에 부담을 덜 주고 미네랄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물이 우리 몸에는 더 유리합니다. 이런 물 마시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김정환님이라는 71세 분이셨어요. 젊었을 때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던 분인데 은퇴하신 후 다리 붓기와 아침 피로가 심해져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물을 잘 안 드시는 편이셨어요. 하루에 차나 커피 정도만 마시고 맹물은 거의 드시지 않으셨죠.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해서 억지로라도 마시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려니 속이 출렁거리고 불편했고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게 되니까 외출하기도 불편해지셨어요. 게다가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물만 드시다 보니 속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고 특히 아침에는 더 피로하게 느껴지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개월 계속되자 물 마시기가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분이 물 마시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체중의 30을 곱한 만큼을 하루 총량으로 정하고 2시간 간격으로 150에서 200ml씩 나눠 마시라는 것이었어요. 그분 체중이 50kg 정도 되니까 하루에 1500ml, 즉 1.5리터 정도가 목표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물의 온도였어요. 주전자에 물을 끓였다가 식혀서 미지근하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시는 시간도 정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 후 한참 지나서 잠들기 전을 중요한 시간으로 정해서 그때는 꼭 마시도록 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벌써 다른 점을 느꼈어요. 한꺼번에 많이 마실 때보다 속이 편했고 따뜻한 물이라서 그런지 몸이 차가워지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다리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감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만족스러워 하셨던 것은 화장실 가는 횟수였어요. 전에는 한꺼번에 많이 마셔서 금방 나가버렸는데 나눠 마시니까 몸에서 제대로 활용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석 달 후에는 완전히 습관이 되어서 일부러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되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하루 총량을 체중의 30ml를 곱한 수치로 정하고 아침 기상 직후와 식후 한참 지나서 그리고 잠들기 전을 중요한 시간으로 삼아 나눠서 마시는 것입니다. 물은 주전자에 끓였다가 식힌 물이나 생수, 미네랄이 보존되는 정수기 물을 권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휴대폰에 2시간 알림을 맞춰두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컵으로 한 잔씩 마시세요. 책상 위에는 주전자에 끓였다가 식힌 물을 병에 담아 눈에 보이게 두면 깜빡하지 않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신장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이야기, 결명자차로 찾는 편안함.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다리가 붓고 무거워서 잠이 설치는 경우가 있으시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일상이 금방 지치게 됩니다. 커피는 밤에 부담스럽다면 카페인이 없는 좋은 대안이 필요한데 바로 결명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명자는 카페인이 거의 없으면서도 따뜻하게 마시면 신장 혈류를 부드럽게 도와주는 성질이 있어요. 다만 과량 섭취할 경우 묽은 변을 볼 수 있어서 하루 2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복수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4세이셨고 젊었을 때 미용사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의 가장 큰 고민은 야간요였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화장실 때문에 서너 번은 깨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나이 들면 그런 거라고 체념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잠을 자주 깨다 보니 낮에도 피곤하고 특히 오후가 되면 몸이 무거워서 집안일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다리도 자주 붓고 저녁 무렵이면 신발이 꽉 끼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그분이 결명자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이웃집 할머니 덕분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데 결명자차를 마시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해볼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어요. 물 1리터에 결명자 한 숟가락을 넣고 10분 정도 끓여서 우려낸 다음 점심과 저녁에 따뜻하게 한 잔씩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셨지만 며칠 지나니 익숙해지셨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자 작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서너 번에서 한두 번으로 줄어든 거예요. 2주가 지나니 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한 번 정도만 깨게 되었고 그만큼 깊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어요. 한 달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고 다리 붓기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오후에도 예전만큼 피곤하지 않아서 집안일을 하거나 동네 산책을 나가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그분이 가장 만족하셨던 것은 잠의 질이 좋아진 점이었어요. 밤중에 자주 깨지 않으니까 꿈도 더 생생하게 기억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완전히 달랐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생활의 일부가 되어서 결명자차 없으면 하루가 허전할 정도가 되었어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저녁 한 잔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본 후에 하루 2잔으로 늘려보세요. 단맛이 필요하시다면 설탕 대신 스테비아처럼 혈당에 영향이 적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실천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티백이든 통결명자든 진하게 우렸다면 반 컵부터 시작하세요. 몸에 맞지 않으면 설사를 할 수 있거든요. 잠들기 직전에 과량 섭취하는 것도 피하고 항상 따뜻한 온도를 유지해서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밤의 편안함과 하루의 활력을 모두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네 번째 이야기, 검은 콩물의 소소한 기적. 아침에 몸이 무겁고 무릎이 뻐근하면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시죠? 나이가 들면서 이런 느낌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무엇을 더 먹어야 하나 고민하시기보다는 부담 적은 음료 습관 하나를 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검은 콩의 짙은 색깔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물로 우려 마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다만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칼륨 제한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강주 형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이시고 버스기사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이에요. 은퇴하신 후에 당 조절 문제와 오후 피로가 주된 고민이셨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단 것을 좋아하셨어요. 특히 오후 3시쯤 되면 피곤해서 단 음료나 과자를 찾게 되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혈당 관리가 필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의사한테서는 단 것을 줄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지만 오후 피로감 때문에 참기가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예전처럼 산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서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기분도 우울해지고 밤에도 잠이 잘 안 오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경로당에서 검은 콩물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한 어르신이 검은 콩을 볶아서 우린 물을 마시면 몸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콩을 볶는 게 번거로워서 망설였는데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해서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검은 콩 50g을 약한 불에서 5분에서 7분 정도 볶습니다. 콩이 튀어나오는 소리가 나고 고소한 냄새가 날 때까지 볶으면 되어요. 그 다음에 물 1리터에 넣고 20분 정도 우려내면 은은한 갈색의 검은 콩물이 완성됩니다. 처음 일주일은 맛이 담백해서 좀 밋밋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도 꾸준히 아침과 점심에 200ml씩 마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오후 3시쯤 되어도 예전만큼 급격하게 피곤해지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한 달 후에는 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단 것을 찾는 빈도가 확실히 줄어들었고 오후에도 어느 정도 활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다리에 힘이 생긴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집 앞 공원까지 산책을 나가도 예전만큼 힘들지 않았어요. 석 달 정도 지나니 더욱 뚜렷한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산책 거리가 점점 늘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혈당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시작했어요. 밤에도 잠이 잘 와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분이 가장 기뻐하셨던 것은 생활의 활력이 돌아온 점이었어요. 검은 콩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로 단순히 피로가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뭔가를 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텃밭 가꾸기도 다시 시작하시고 친구들과 만나는 횟수도 늘어났어요. 이런 경험을 통한 해결책은 표준 레시피로 일정한 진하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2컵 각각 200ml씩 아침과 점심에 마시고 남은 물은 24시간 내에 다 드시면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실천하실 때는 처음에 하루 한 컵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세요. 냉장 보관할 때는 라벨에 만든 시간을 적어두시면 다음 날 안에 마실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의 활력과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어요. 5번째 이야기, 피해야 할 것들과 현명한 대안. 우리 일상에는 신장을 지치게 하는 음료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공복에 마시는 강한 신맛 음료인 레몬물이나 식초물, 둘째는 시판 과일 주스에 들어있는 과당과 첨가당, 셋째는 미네랄이 거의 제거된 일부 정수기 물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마셔야 하지 하는 불안감이 드시는 것도 당연해요.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지 설명드리면, 공복 상태에서 진한 농도로 차가운 온도로 마시는 것이 자극을 주는 3가지 요인입니다. 시판 주스는 고농도 과당과 각종 첨가 감미료로 신장의 부담을 높이고, 물을 너무 많이 걸러내는 정수기만 고집하면 미네랄 결핍으로 뼈와 신장에 불리할 수 있어요. 문석원님의 경험을 통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67세이시고 등산 동호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에요.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아침마다 시판 과일 주스를 챙겨 드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타민을 보충한다는 생각으로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나 포도 주스를 한 팩씩 마셨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식단도 신경 써서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몇 개월 지나면서 아침에 얼굴이 붓고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겁다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전만큼 등산할 때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같은 코스를 올라가는데도 숨이 더 차고 중간에 쉬어야 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동호회 다른 분들과 비교해봐도 유독 피로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았어요. 더 심각한 것은 밤에 잠을 자다가 갈증을 느껴서 깨는 일이 자주 생긴 것이었습니다. 물을 마셔도 목이 계속 마르는 느낌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끈적끈적했어요.
혈당이나 다른 수치들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이런 증상들이 계속되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료진을 통해 시판 주스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어요. 자연 과일과 달리 가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농축 과당과 각종 첨가물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집에서 사용하는 정수기도 미네랄을 너무 많이 걸러내는 타입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는 조언을 받았어요. 해결책은 단계적인 교체였습니다. 먼저 아침 주스를 사과 반쪽과 따뜻한 물로 바꿨어요. 생과일의 단맛과 섬유질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면서도 가공된 당분의 부담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수기도 미네랄을 어느 정도 보존하는 제품으로 바꾸고 중간중간 생수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갈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어요. 밤에 목이 말라서 깨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의 끈적함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얼굴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오후 다리 무거움도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등산할 때의 체력 차이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예전과 같은 코스를 올라가는데 숨차는 정도가 줄어들었고 중간에 쉬는 횟수도 확연히 줄었어요. 무엇보다 하산 후 피로 회복이 빨라져서 다음날 몸 상태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석 달 후에는 동호회 분들도 변화를 알아차릴 정도였어요. 예전보다 활력이 넘치고 지구력도 좋아져서 회장 역할을 하는데 더욱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이런 변화가 복잡한 치료나 비싼 보조제 없이 단순한 음료 교체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어요.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은 완전 금지보다는 현명한 교체입니다. 공복에는 따뜻한 물, 갈증 날 때는 결명자차나 검은 콩물, 달콤한 맛이 필요할 때는 생과일로, 마시는 물은 생수나 미네랄을 보존하는 정수기 물로 바꾸면 됩니다. 실천 방법은 냉장고 문에 교체 리스트를 간단히 붙여두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 오후에는 결명자차나 검은 콩물, 주스 대신 생과일로 적어두세요. 가정용 정수기는 거름망 사양을 확인해서 미네랄 보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교체를 고려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신장 건강에 큰 개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희망.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의 핵심은 어려운 치료보다는 쉬운 교체입니다. 공복에 한 잔, 오후에 한 잔만 바꿔도 신장은 금세 편안함을 기억합니다. 레몬물 대신 따뜻한 물, 차가운 물 대신 나눠서 마시는 미지근한 물, 시판 주스 대신 생과일과 건강한 차들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혹시 지병이 있으시거나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다면 시작하기 전에 주치의와 상의해서 개인 상황에 맞춰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뇨나 신장질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전문의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밤 유리컵에 따뜻한 물 200ml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의 가벼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작은 한 잔의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신장이 편안해지면 몸 전체가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이 매일의 활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